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강반천 대표와 존리 대표님인데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항상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외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워렌 버핏이 방송이나 혹은 뭐 사적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발언들이 있어요. 뭐 주식을 살 때는 어떤 개념이다. 또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해도를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투자에 대해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투자라고 쳤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금 좋은 얘기네? 약간 그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 또 벤저민 그라이엄이나 뭐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이제 투자는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꼭 이 사람들의 얘기가 정답인 거는 아닌데 요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얘기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투자는 자본의 수익을 예측하지만 투기는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행위다. 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우리가 10,000원짜리 채권을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채권은 10,000원이고 금리는 2%, 그리고 만기는 5년 후 시장 이자율은 3.5%입니다. 요 채권을 샀을 때의 현금 흐름을 제가 여기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구입해서 10,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자가 매년 200원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상환해서 또 10,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을 샀을 때 산 후부터 이제 산 거 이후로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으면은 이 재무 관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투자 상품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땡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200원을 현재로 땡기고 2년 후에 있는 200원을 또 현재로 땡겨요. 1년 후에 있는 200원은 한 번만 땡기고 2년 후에 있는 200원은 두 번을 땡깁니다. 이게 땡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할인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1년도에 있는 200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0원보다 더 가치가 작다. 그리고 X2년도에 있는 요 200원은 요 200원은 X1년도의 200원보다 더 가치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재 200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2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 예금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러면 주식을 사는데 좀 돈을 보탤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물론 금액이 200원에서 너무 작지만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동일한 금액의 소득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할인을 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조금 키를 잘못 눌러서 미리 나와버렸는데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9,323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미리 아까 계산을 한번 해둔 걸 한번 보시죠. X1년도에 발생하게 되는 200원은 현재 가치를 따지면은 193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원을 1.035로 한번 할인한 겁니다. 2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 200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187원입니다. 200원을 1.035로 두 번 할인한 값이거든요. 그렇게 쭉쭉쭉쭉쭉 다 할인을 하고 이제 5년 후에는 10,000원도 할인을 합니다. 1.035로 다섯 번을 할인하면은 8420이거든요. 이러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땡긴다. 땡긴다.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이 제가 이제 땡긴 값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9,323원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요 시장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2023년 2월달 기준의 기준금리가 3.5%여서 제가 3.5%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가상금리가 조금 더 얹어지니까 아마 금리는 더 높겠죠.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제가 되게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 현금 흐름도 뭐 확실한 현금 흐름이 아니고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기대되는 수익률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좀 복잡한 얘기가 있곤 한데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돈은 할인을 해야 된다. 왜 할인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기회비용의 성격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요거 10,000원을 은행 예금에만 맡겨놔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준금리가 3.5%니까 지금 은행 가면 한 4%에서 5%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에서 5% 정도로 은행에 예금만 해도 400원이 공짜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로직에 입각해서 봤을 때 요 채권의 현재 가치는 9,323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현재 투자를 하는 이유는 현재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현금의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봐도 지금 현재 10,000원을 투자하면은 미래에는 그냥 명목 금액으로 11,000원이 회수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미래에는 현재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유입된다고 해도 이게 꼭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회비용의 얘기인 거죠. 보면은 지금 요거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치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저희 경제학에서나 혹은 언론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학회 이런 곳에 있어서는 가격과 가치는 서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한 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그거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했을 때 나오는 게 가치인 거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정도 조건 하에서 우리 거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라고 해서 이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제 채권이었는데 요건 이제 주식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주식으로 넘어오면은 조금 채권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주식에 상장된 주식을 10,000원에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니까 매번 100원씩의 배당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보유 예정 기간이 5년인데 5년 후에 우리가 이 주식의 처분 가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건 모른다. 왜? 아니, 우리는 5년 후에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내일 1년도 아니고 내일이나 당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그 주식 처분 가격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가치의 영역이 아니고 가격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뭐 적정한 합의점에 이뤄서 요 파는 가격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요 주식 처분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의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확정적으로 원금 회수 금액이 정해진 채권과 달리 대부분의 투자 자산들은 원금의 회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처분 가격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거든요. 하는 게 아니고 빈번하게 사고 파는 현상이 일어나죠. 왜 그래라고 보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파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주식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데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주식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식의 가치 평가를 왜 못해? 라고 물어보면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관리에 보면은
배당 평가 모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좀 많이 해요. 가정. 어떤 가정이냐? 첫 번째, 가치와 가격은 가치와 가격은 동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며 모든 사람은 합리적. 그리고 플러스 정보는 다 공개. 이런 사항을 가정을 하거든요. 이런 가정을 왜 하냐? 이거 뭐 또 좀 책 찾아보시면은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가정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래 배당금과 현재 우리가 이 주식을 미래 배당금을 받지 않고 파는 가격은 서로 동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돈과 이 주식을 현재 파는 거의 돈은 사실상 동일하다. 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한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 주식 처분 가격을 우리가 모른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는 미래의 현금 흐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100원을 번다는 것도 가정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만원에 1%를 하면은 100원씩이 계속해서 미래에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숫자로서 뽑아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1년 후는 한 번 할인해야 된다. 2년 후는 2번 할인해야 된다. 3년 후는 3번 할인해야 된다. 쭉쭉쭉쭉쭉쭉 무한히 계속. 그러니까 지금 25년까지만 써놨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2857. 이 주식의 가치는 2857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배당 할인 모형인데, 여기 보면은 배당금을 한 번 할인한다, 두 번 할인한다, 세 번 할인한다. 이렇게 해서 등비 수요를 다 합쳤을 때 나오는 산식은 이렇습니다. 배당금을 할인한다. 그 나오는 값이 요 숫자 2857.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가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100원에 배당금이 계속될 거다, 이런 것들. 근데 요런 기본적인 생각이나 가정이나 취지는 사실 제가 얘기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미 학계에서 굉장히 조금 인정받는 그런 가치 평가여서 말도 안 되지만 일단 한번 받아들이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2857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배당금이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 배당금이 계속해서 3%씩 성장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은 계속해서 계속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2만원이 돼요. 이게 왜 그래라고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배당금만 3%씩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할인한다, 두 번 할인한다, 세 번 할인한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다 해. 그러면은 이것도 등비급수를 해서 더해야 되거든요. 그때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배당금은 할인율 빼기 배당 성장률이다. 여기서는 3.5% 빼기 3%,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주식의 가치는 2만원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많은 투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원금이 있고, 요 원금이 회수가 되게 되는 큰 이펙트가 한 번 있고, 봐봐요. 여기 주식 처분 가격 혹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만기에 그대로 상환이 되죠. 그리고 요 만기에 그대로 상환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수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자. 여기에서는 배당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배당금. 근데 그 배당 평가 모형 가면은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때 이 미래에 여기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이펙트가 없거든요. 근데도 요 주식의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왜?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요 과정 때문에,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 과정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모른다. 왜? 요거는 수요와 공급이다. 근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은 요 주식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번 볼까요? 여기 투자는 자본의 수익을 예측하지만 얘기했죠. 요게 이렇게 증가한다. 요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지만, 투기는 죄송합니다. 투기는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행위다. 시장의 심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 처분 가격.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요와 공급.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당금이 증가하려고 하면은 요 배당금을 주기 이전에는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가 먼저 사업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성장해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자 비용도 나가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도 다 나갈 건데, 그 나머지 금액이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은 사업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것이다 라고 가치 투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얘기는 제가 썼는데, 보면은 비록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 이 주식 현재 가치가 2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은 요게 계속 우리가 무한히 요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보면은 만약에 배당이 매년 3%씩 성장한다고 하고 우리가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명목적으로는 114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치로 따지면은 이제 945원.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투자금만큼의 더 큰 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제가 3%의 성장만을 가정했는데, 성장률이 뭐 30%, 50%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시각은 이들은 사업을 사는 거다. 그리고 사업을 사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요 돈을 내가 먹겠다. 그리고 주식을 사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주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소유를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과실을 얻는 행위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농장을 사는 거라고, 그리고 그냥 보유하는 거야. 이게 딱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거라고 했는데, 거위의 배를 가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나는 더 이상 황금알을 못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서 보유해라. 그리고 그 황금알이 커질 때 동안 기다려라. 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이 내가 어떠한 만 원을 투자했을 때 요 만 원이 얼마에 다시 회수가 될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요 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 수익,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점이 이제 경제 순환 모델에서 보면은 그죠? 기업 생산의 주체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소유 not 경영이죠.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다.
이 주식을 사는 거는 내가 이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다. 기업의 일부는 사는 거다. 그게 경제 순환 모형에 의하면은 우리는 생산의 주체의 기업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겁니다. 생산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또 이런 관점이 어디서 유효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미국의 GDP가 1929년 이후로 조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 미국의 산업은 성장을 했다. 산업을 성장했다는 말은 요 산업이 성장했다. GDP가 성장했다. 소비도 있고 생산도 있을 거잖아요. 소비 생산이 무한히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점차 커나가는 구조일 건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기업은 계속해서 생산의 주체니까 이렇게 해서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GDP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의 주체한테 떨어지는 부가 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안 가르고 거위를 안 가르고 계속해서 거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요 상황을 봤을 때 황금알은 커지는 게 맞다. 커졌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ETF를 사고 꾸준하게 보유를 해라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이게 생산 주체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너는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다. 왜? 라고 물어보면은 계속해서 GDP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결국에는 배당 평가 모형을 통해서 가치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저는 사실 이 가치 투자자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사람의 심리에 반하는 그런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대폭락이 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주식을 안 팔고 버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뭐 2, 30년 보고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건강하고 상식적인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 거는 뭐 되게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탑티어는 워렌 버핏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